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2021년 11월 달 고점부터 이 각도는 가파른 각도로 추락을 한 거죠. 가파르게 추락을 해서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더욱더 큰 붕괴 신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가파른 하락과 가파른 상승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차트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급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옆으로 회복을 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눈치채질 못할 만큼 교묘하게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가격은 높아질 것이다. 정말 이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크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앞전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인데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29,000달러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게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29,000달러를 돌파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위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거는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제가 보는 비트코인의 마지막 통과점 관문은 37,500달러로 보고 있어서 37,000달러를 뚫어버리게 된다면은 위의 영역은 4만 달러까지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은 4만 달러까지 왔을 때 이제 비트코인도 15K 때부터 4만 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일 것이고 그 하락이 앞전 매물대인 12K 구간 그리고 길게 보면 29,000에서 32,000달러를 비벼주면서 계속 매물대를 쌓아가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옆으로 길게 횡보하면 아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이미 상승장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금 상승장이야 라고 절대 시장은 알려주지 않고요. 아직도 그때가 되면은 눈치 못 챕니다. 29,000달러에서 32,000달러를 오랜 시간 옆으로 횡보하면 하락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섭니다. 대중들은. 그리고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 뭐야? 한 6개월, 8개월 뒤에 봤는데 이게 비트코인 29,000달러야? 32,000달러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엄청나게 교묘해요. 세력들은 잔머리 그리고 얄밉습니다. 계속 확신을 주지 않아요. 앞전 차트로 가서 또 옛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의리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파이팅! 비트코인 18년도 고점이 나오고 나서 약 5,000달러에서 6,000달러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시장에 패닉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상황 안에서 뒤죽박죽 패닉셀 코인을 던지고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버리죠. 하지만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이 구간에서 팔지 못했다면은 마이너스 50%가 빠졌을 때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당황했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 하락이 나오고 나서 앞전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니까 오버슈팅이 나와버린 거예요. 비트코인 14,000불까지. 그죠?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왔다. 자, 그 다음부터 여기서가 하이라이트죠, 여러분들. 자, 고점이 나오고 크게 보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아래 전체적인 매물대 구간입니다. 3년 이상의 매물대를 착실하게 쌓아 올린 시간이죠. 자, 그러면서 상승장의 신호탄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모든 걸 끄고 이 구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이 구간도 아니고 저는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외적인 이슈고 아무도 모르는 그냥 돌발악재니까 우선은 이 흐름의 방향성으로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서 어느 정도 고점을 트라이하러 가는 시간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 이미. 10월 달부터. 그런데 상승을 해도 또 하락을 해줄 것이고 상승을 해도 또 이렇게 밑으로 찔끔찔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강력하게 밀어 올리면서 재차 하락을 또 만들어주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은 대중들이 이미 알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매물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급등을 하는 차트를 만들어내면은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매물대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뭐 조금 반등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5천만 원, 6천만 원 가고 그런 생각하면은 반드시 필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오랜 시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세요. 그냥 이만큼 횡보하고 이렇게 간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 정도 횡보하고 이렇게 그냥 급등하면 저도 좋지. 근데 이 기간 정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을 설정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의 없었죠. 잠시만요. 저는 이렇게 3등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승을 하는 관점이라면 앞으로 관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34K, 37.5K 구간이 가장 비트코인에게 힘든 구간이고, 뭐 밑에 하방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2만 달러까지 열어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24에서 25.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크게 보자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라는 거야, 여기가 공통된 매물대, 오랜 시간 두텁게 여기를 지지대, 매물대를 형성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랜 시간 축척을 했다면 상승이 나올 때는 정말 원웨이 장세, 폭등 장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서 요 정도에서 들어올렸어. 요 정도에서 들어올리면 힘이 약해진다고 보고 있고, 급각으로 내려오면서 긴 시간 옆으로 밀면서 상승하락을 반복하죠. 자, 이런 겁니다. 급각, 뭐 상승하락, 뭐 이렇게 가고 있겠지. 저점 올리면서. 그죠? 이미 눈치는 못 채는 거야. 이때도 아마도. 이 구간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왜 안 내려와? 왜 15,000달러, 2만 달러 안 내려와? 근데 여기서 안 내려와. 크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 또한 모든 투자자들이, 바닥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거든.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아주 현명한 투자자들은 누구냐? 시장이 이미 돌아선 것을 알아버렸고 눈치챈 거예요. 어느 정도가. 그게 기다림의 1%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눈치챘다는 거지. 이 구간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도. 정말 늦은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러다가 4만 달러까지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4만 달러까지 왔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잖아. 미쳐버리는 거지. 사야 됩니다. 근데 샀어. 4만 달러까지 왔는데. 샀는데 에그머니나 갑자기 30K까지 하락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야지. 손절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33,000달러까지 올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려도 비트코인에 물리면서 가시라는 거야. 3만 달러, 4만 달러, 다시 뭐 2만 9천 달러, 그러다가 3만 5천 달러, 그러다가 어느 날 3개월 뒤에 봤는데 5만 2천 달러, 이러면 어떻게 해? 이거 시장 대응 안 된다고. 매매가 꼬이면서 끝난 거예요.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팩트 꽂아버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한 2만 달러에서 뭐 2만 5천 달러에 모았어. 한 번은 수익 실현할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털고 저점 한번 잡아보자. 5만 원 생각입니다. 누가 당신한테 저점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쯤에 왔으니까 한번 털고 하락할 때 거기서 다시 한번 잡고 또 오르면 팔고 하락하면 또 잡고 마지막에 큰 추세를 먹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0.1%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상승, 그 다음에 조정 파동에 먹고 큰 추세를 먹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눈치를 채고 홀딩해서 끝까지 들고 가는 분들이 가장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알트코인을 매집하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알트코인을 정말 본격적으로 쓸어 담는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 5월부터 10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한 5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5개월 동안 알트코인 분할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알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 타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2024년도 하반기까지라고 보고 있지만 진입을 할 거면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지속적인 매입이 필요하다. 그래야 큰 돈 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달라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원화 차트로 보게 되면
가격을 정해놓고 매집을 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매물대인 260에서 270만 원 사이가 있고요. 아래로 하방 관점으로는 180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뚫기 전에 200만 원 초반대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더리움은 좀 더 빨리 알트코인을 매집하기 이전부터 미리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다른 알트코인보다 먼저 선행해서 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발트나 뭐 기타 메이저 코인 아이들보다도 이더리움이 먼저 높은 가격을 항상 형성해 주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조정이 있고 뭐 올타임 하이가 나올 텐데 이더리움에 조금 내 시드를 한번 넣어볼까? 이더리움 매수를 한번 해볼까?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을 정해놓고 어찌됐든 이더리움도 여러분들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이더리움도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어요. 뭐 선물 ETF부터 시작해서 고점이 나오고 커나랗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올리면서 급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더리움일지언정 고점이 나오고 나서도 옆으로 길게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죠. 현재도 마찬가지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상단이 막혀 있다면 위에 매물대, 그렇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는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된다 이겁니다. 아 근데 나는 지금 사기 싫고 밑으로 빠지면 살래, 이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오르면은 끝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30%든 20%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추세를 만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찌됐든 큰 추세를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감당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추세를 먹기 위해서 잔파동의 흔들림을 여러분들은 1년 이상 버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코인이 많아요. 어떤 걸 살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살지 저걸 살지, 어떤 유튜버는 저걸 사라고 하고, 트레이더 박은 비트코인만 하라고 하고, 아니면 이더리움을 하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고통받고 싶지 않으면은 이더리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특정 알트코인을 추천한 적도 없고 어떤 걸 해보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지만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고 점점 단단해지고 있고 기관들이 눈독 들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난날의 이더리움은 어떤 코인이 있을까?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좀 개잡주 같은 무빙이죠. 이더리움도 사실 잡주 무빙이었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을 보면은 솔라나를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예시를 듣는 거예요. 바닥 대비 제가 알기로는 수백 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처음 시장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도에 처음 탄생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게 된 거죠. 뭐 처음 상장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긴 하나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버젓이 살아있다, 이 코인이. 그리고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준 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이. 근데 오랜 시간 현재 옆으로 길게 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큰 하락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단방에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은 없는 겁니다. 올라가도 내려가고 올라가도 내려가고 올라가도 내려가고. 어떻게 이 위에 매물대를 빠르게 하락했는데 빠르게 올립니까? 이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아까 차트적으로 분석했을 때 비슷한 이야기였죠. 알트코인은 그게 좀 더 심해요. 이 녀석이 30배, 50배 가려고 한다고 칩시다. 알트코인인데. 그러면 남아있는 개미가 없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가 좀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다른 코인 쪽으로 조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레이어2, 뭐 옵티미즘, 아비트럼 이런 애들로 사람들이 조금 눈독 들인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세가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바닥 대비해서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나 시장의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공부하는 시간을 앞으로 1년 동안 상당히 집중해서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 코인을 매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업비트에 있는 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든 해외 거래소에도 그런 코인들이 많겠죠. 근데 머리 아파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안 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이 나온 뒤에 알트코인장이 오면은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월가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을 거예요. 눈독 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볼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큰 거죠. 어찌됐든 월가의 거래소가 비트코인 캐시를 택한 거니까. 근데 저는 역발상 투자를 좋아합니다. 예. 많이 올라가고 상승하는 건 어찌됐든 수급이 붙고 기관이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개미를 다 등에 업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게 비트코인 캐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가끔 말씀드렸죠. 어떤 알트코인이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건 저는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은. 시장이 워낙 작고요. 알트코인은 시총이 또 작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2천억, 3천억 수두로 빽빽이고 1조 미만짜리 뭐 4천억, 3천억. 야, 근데 4천억, 3천억도 엄청 큰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 보면 시총 4천억, 3천억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 많은 거예요, 알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예민하게 시장을 보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를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저는 도지코인을 좋아하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회의감이 드는 게 사람들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 아직도 기대하고 있고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알트코인, 리플코인과 도지코인은 쌍두마차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가격은 오르지 못한다. 적당한 반등도 없다. 리플코인은 한번 크게 싸주기라도 했는데 도지코인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원점으로 돌아와 있고 저점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될 것이고 이 움직임, 이 도지코인을 볼 때 이 움직임이 왜 나오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게 가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올렸다 털고 또 올렸다 터는 작업으로 결국에는 개미를 털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쳐서 떠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지코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든 거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상승이 나와도 크게 뭐 들뜰 필요도 없고 다시 재차 하락이 나와도 이거는 반복적으로 개미를 탈탈탈 털어내는 과정일 뿐이라고만 생각하시고 홀더분들은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 구간을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게 알트코인으로 결국엔 성공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겨내셔야 돼. 오르지 않아도 되고 1년, 2년 동안 바닥에서 기는 구간이 계속 나와도 그걸 이겨내야지 큰 추세를 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으로 큰 돈 벌기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왜냐면 더 많이 기다리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끝까지 믿고 홀딩하셨던 분들이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극소수잖아요. 그게 많지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이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캔들이 5개에서 6개 월봉상 캔들이 월봉에서 5개에서 6개가 만들어질 때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개에서 6개의 캔들이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 나와도 결국에 이 시기가 지나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